실제로 개원 처음에 고민을 제가 했었습니다. 치료 전문 치과를 좀 해볼까. 주변 치과의사 원장님들이 미쳤냐고 거의 손사래를 쳤었죠.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장지원입니다. 저는 치과의사 14년 차이자 치주과 전문의이기도 한데요. 치과의사도 전문과가 있습니다. 졸업 후에 치과의사의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 병원에서 바로 졸업 후에 진료를 할 것인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저희 전문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특정병원에서 특정 과에 대해 공부하고 임상 케이스를 접한 뒤에 시험을 쳐서 전문의 자격증을 얻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병원에 수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없었었는데요. 끌리는 과가 없기도 했고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대학병원에서 보내다 보니까 망설여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치주과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계기는 치과대학 마지막 학년에 병원 실습을 돌거든요. 그 병원을 실습을 도는 과정에서 치주과에서 하는 진료를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치주과라는 과목이 학창시절에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에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치아를 치료를 하러 왔는데 무슨 보이지도 않는 잇몸뼈를 공부를 하고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병원 실습을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게 됐는데, 물론 대학병원이라 심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겠지만 제가 본 어떤 모습은 심각하고 처참했습니다. 보통 치과 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게 충치 아니면 잇몸 질환인데, 충치는 다발성으로 생긴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 방치를 한다고 해도 옆에 인접한 치아들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잇몸병이라는 거는 모든 치아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알지 못하는 좀 세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습을 하면서 어머니 입안을 처음 보게 되었고 저도 잘 몰랐었던 거죠. 생각보다 잇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임플란트도 10개 가까이 있고. 그러면서 치주과라는 분야에 점차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요즘 치과 유튜브를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요즘에 가성비 치료라고 해서 잇몸 치료를 설명을 드리더라고요. 보다 보면은 생각도 많고 할 말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잇몸 치료하는 영상 직접 보여드릴게요 라고 이제 보는데, 참 이게 기구를 잡는 모습이면 저렇게 해서 잇몸 치료가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전문의가 아니어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진료를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보철을 전공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교정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외과 전공을 하셨는데도 신경치료나 보철 치료를 되게 잘 하시는 분들 많고, 아니면 전문의가 아니시더라도 감탄을 할 정도로 진료를 잘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잇몸 치료 그리고 관리를 정말 꼼꼼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좀 많이 못 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치주과 전문의로서 제가 잇몸 치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잇몸 치료란 쉽게 생각하면 잇몸 질환을 치료하는 건데요. 잇몸 질환이란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원인이 치석인데, 잇몸과 치아 경계에 치석이 쌓이고 그리고 제거가 제때 되지 않으면 잇몸 밑으로 치석이 쌓이게 되거든요. 잇몸 위에 치석을 제거하는 것을 저희가 스케일링이라고 부르고, 잇몸 밑에, 잇몸 안쪽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잇몸 치료라고 부릅니다. 잇몸 치료를 하려면 마취를 하고 그리고 기구를 잇몸 안으로 집어넣어서 치석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취가 꼭 필요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보다 보면은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잘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해준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다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선 환자에게 좋은 가성비라는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병원 경영 입장에서는 가성비는 좋은 진료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되는 진료,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잇몸치료 등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엄청 낮다고 보시면 돼요. 걸리는 시간 대비, 노력 대비 내시는 비용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마취를 하고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잇몸 치료를 하려면 20-30분이 걸리게 되거든요. 실제로 개원 처음에 고민을 제가 했었습니다. 잇몸 치료 전문 치과를 좀 해볼까. 주변 치과의사 원장님들이 다들 미쳤냐고 거의 손사래를 쳤었죠. 그리고 잇몸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환자분들이 컴플레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잇몸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특성상 통증이 없는 만성 질환이거든요. 통증이나 불편감을 인지를 하시고 치과에 오시는 경우는 보통 잇몸 질환이 엄청 진행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컴플레인이 있냐? 우선 잇몸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마취를 했기 때문에 아프지는 않은데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잇몸 밑에, 잇몸 아래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힘을 엄청 많이 줘야 돼요. 마취를 깨고 나면 좀 묵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수박 거찰기식으로 하면 환자분들이 불편감 없을 수 있는데, 그러면 잇몸 안에 있는 잇몸 염증의 원인들이 잘 해결되지는 않죠.
뭐 다른 데서 잇몸 치료를 받았을 땐 안 아프던데 여기서 했더니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환자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스케일링 하듯이 잇몸 치료를 하고 치석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환자분들은 좀 모르는 게 대부분이긴 하죠.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다짜고짜 막 일어나셔가지고 내 치아에 너 무슨 해코지를 하는 거냐고 저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잇몸 치료를 받고 나면은 치아가 일시적으로 좀 시리고 그리고 잇몸 사이 공간이 커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어있던 잇몸을 저희가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 부은 게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좀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아가 노출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아 사이사이의 공간이 좀 커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잇몸 치료를 잘못해서의 부작용이 아니라 원래 그냥 잇몸이 안 좋던 상태가 이제 부었던 게 가라앉으면서 지금 드러나시는 걸 보시면 돼요. 현재가 더 건강한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유튜브를 보면 치과에서는 잇몸 치료 안 해줘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은 잇몸 치료를 예전보다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치과계가 솔직히 요즘 힘들기도 하고 젊은 치과 의사분들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보험 진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는 추세이기는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잇몸 치료를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저희가 마큐레라는 용어가 있어요. 치과를 졸업하고 나온 초년차 치과 의사한테 보통 마큐레를 시키죠. 마취, 큐렛, 레진. 다른 의미로 보면 치과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초년차 치과 의사 시키고 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 치과 의사들도 세미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당연히 임플란트일 거고 근데 잇몸 치료 그리고 잇몸 관리에 대한 세미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흔히 신경치료도 치과 입장에서 손해인 치료라고 하는데 근데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신경치료 세미나는 엄청 많고 활발한 저도 여러 번 많이 들었어요. 신경치료는 제대로 안 하면 아프고 불편하고 잇몸 치료는 제대로 해야 불편하고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합니다. 여튼 뭐 주위 소위 대박 원장님들이 난 너무 바빠가지고 보험진료, 잇몸 치료 이런 건 할 시간이 없다. 그 시간에 뭐 다른 거 하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좀 부럽기도 하지만 속상하기도 하죠. 그렇긴 합니다. 환자분들은 다른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잇몸 관리를 잘 하고 있다. 내 잇몸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치과는 좀 초진표가 엄청 자세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 좀 다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타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받으셨는데 잇몸이 엄청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엑스레이를 보면은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곤란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 소개로 그리고 검색해서 잇몸 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저희 병원에 10월 달에 오셨던 분인데 여기 보면 이게 적혀 있잖아요. 2025년 9월에 잇몸 치료를 받으셨다. 근데 잇몸이 불편해서 오셨어요. 보시면은 원래 잇몸뼈가 치아에 있어야 될 선을 그려보면 러프하게 잡아서 이 정도 이렇게 돼요. 지금 잇몸뼈 수준 그려보면 이렇게 녹아있는 거예요. 40대 초반인데 속상하죠. 이런 부분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붙어있는 것들 여기 다 치석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은 치석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 힘을 빡빡 줘가지고 제거를 하는 게 잇몸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 치석 제거하려면 진짜로 힘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분도 40대신데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이 다 치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잇몸 치료를 하고 나면 치아가 매끈하게 보이는 게 잇몸 치료가 좀 잘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잇몸 치료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치과 치료에서 가장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실제로 교과서에 보면은 수복을 하기 전에 잇몸이 좋지 않으면 잇몸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아서 건강해진 잇몸이 되었을 때 이런 수복 치료를 하라 그렇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현재 치과계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잇몸 치료를 하고 또 1, 2주 기다렸다가 치료를 하고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도 여러 번 오셔야 되고 그런 불편감을 표하시는 경우가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이분도 저희 치과에 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했거든요. 너무 안 이쁘다고 오셨던 건데 이분의 엑스레이를 보면은 잇몸이 진짜 안 좋아요. 보면은 잇몸뼈가 엄청 녹아내린 걸 알 수 있죠. 작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면은 치석이 엄청 많아요. 1, 2년 만에 저렇게 치석이 생기지 않거든요. 결국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앞니가 이렇게 다 4개가 엮여져 있잖아요. 분명히 생각해보면 앞니가 벌어져서 심미치료를 하러 가셨을 거고 그 치과에서는 앞니 벌어졌네 신경치료하고 이렇게 씌워서 치료하자 하고 안 벌어지게 이렇게 4개를 엮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 빠르고 쉬운 치료기는 하죠. 네, 어찌됐건 이제 이런 치석들이 많다. 그래서 보면은 치석들 정말 많죠. 이런 것들 제거 안 하면 당연히 이제 점점 잇몸뼈 녹아내리는 거고 이렇게 치료하는 치과 입장에서는 그냥 대충 이제 보다가 하나 안 좋아지셨네요. 임플란트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안 좋아지면 또 이것 빼고 임플란트 하시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잇몸 치료를 하고 잇몸이 엄청 건강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크라운 치료에 들어갑니다. 저도 제가 한 치료가 베스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분한테는 엄청 건강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엄청 이분은 만족하고 가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잇몸 치료 후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래도 대부분 정말 만족하고 좋아하십니다. 냄새가 없어졌다, 양치했는데 이제 피가 안 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린 딸아이가 아빠 이제 입냄새 난다고 꼴 안 해주신다고 그런 얘기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잇몸치료 싹 받고 나서 이제 딸아이가 냄새 난다는 얘기 안 한다고 엄청 좋아하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뭐 그런 분들 보고 그래도 진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잇몸치료 제대로 하시고 계신 치과의사분들 정말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도 잇몸치료 제대로 받으셔서 잇몸 건강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